우리 철준이 너랑 결혼 못하게 하니까 창문에서 뛰어내리다 다리 불구가 됐어. 이제 결혼은 허락할 테니 네가 철준이 평생 무살펴라. 네? 다리가 불구가 됐다고요? 그래,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우리 아들 평생 책임져. 예비 시모는 줄곧 결혼을 반대하다가 아들의 강력한 의지 때문에 결국 떠밀리다시피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모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엄마의 기사식당은 점심시간이 되면 항상 북적입니다. 그날도 손님들이 테이블마다 가득 앉아 있었고 엄마는 주문받은 음식을 내놓느라 주방과 홀을 오가며 분주했죠. 저는 한쪽에서 그릇을 정리하며 엄마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예비 시모가 식당 안으로 거칠게 들어왔습니다. 시모의 요란한 등장에 손님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저 또한 갑작스런 시모의 모습에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리고는 손님들 사이로 곧장 엄마 앞으로 다가간 시모는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집안이 당신 같은 집안이랑 사돈 맺을 수는 없어. 우리는 이 혼사 허락 못합니다. 여기 손님들 다 계신데 왜 이러세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하십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세요? 순식간에 식당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밥을 먹던 손님들은 식사를 멈추고 그 상황을 지켜봤고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 무슨 일인가 눈치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시모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무시한 채 엄마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고 흔들었습니다. 식당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비명을 지르며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어요. 저는 엄마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유, 이 손 좀 놓으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십니까? 조용히 해. 우리는 당신 딸이랑 우리 아들 절대 결혼 허락 못해요. 당장 포기해요. 왜 우리 엄마한테 이러세요? 저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네가 뭘 알긴 알아? 네가 우리 집을 망치고 있는 거야. 엄마는 고통스러워하며 시모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저는 두 사람 사이로 끼어들어 억지로 엄마의 머리채를 잡은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이따위 집이랑 사돈을 맺냐?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저희 집에 어디가 그렇게 문제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 문제지. 기사식당이나 하는 집안이 감히 우리 집이랑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 저는 살면서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숨이 막히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남자친구의 미래를 그리며 힘든 순간도 버텨왔습니다. 같이 평생을 함께 살아가도 후회 없을 거라 믿었고 그게 제 삶의 희망이었는데 정작 남자친구의 엄마라는 사람은 제 눈앞에서 저희 엄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우리 엄마한테 왜 그러냐고요. 아우 정말 남의 가게에서 왜 이러세요. 너무 무례하시네요. 무례? 무례한 건 네 딸이지. 우리 아들 인생 망치려고 덤비는 게 그게 무례 아니야? 저는 숨이 막히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누구도 겪어서는 안 될 장면을 바로 앞에서 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껏 남자친구만 바라보며 둘만의 결혼을 생각했는데 눈앞에 벌어진 일을 보고 나니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결혼은 결국 두 집안이 얽히는 일이라는 사실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시모의 폭력적인 모습에 더 이상 버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뼛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무리 남자친구를 사랑해도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삶을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수없이 고민했지만 도저히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결론에 닿았습니다. 결국 저는
남자친구를 불러내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입술이 바짝 말라서 제대로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숨까지 막히는 듯 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뭐?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오빠가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우리가 여기까지가 맞는 것 같아. 도대체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저는 차갑게 말하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자꾸 떨렸습니다. 오래 그려왔던 행복한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연신 고개를 저으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제 손목을 꽉 붙들고 흔들면서 이유를 알려달라고 애타게 물었고 저는 그 시선을 피하려고 애써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네가 갑자기 이러니까 미치겠어. 그냥 우리 여기까지가 맞는 것 같아. 더 끌고 가봤자 서로 힘들어질 거야. 말도 안 돼.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나한테 솔직히 얘기해줘. 내가 고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고칠게. 그런 문제 아니야. 고쳐서 되는 일도 아니고 그냥 안 되는 거야. 저는 마음속에서 수없이 맴도는 말을 꾹 삼켰습니다. 차라리 제가 욕을 먹고 오해를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가 만약 자기 엄마가 우리 집 식당에 와서 머리채를 잡고 난동을 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상처는 제가 안기는 아픔보다 훨씬 깊고 지울 수 없는 흉터로 남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냥 넘길 수가 없어.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왜 말을 안 해? 말해봤자 상처만 될 거야. 그냥 나를 원망해. 그게 나아. 제 입에서는 차갑게 끊어내는 말이 나왔지만 속으로는 목이 타들어가듯 뜨겁고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맺힌 눈물을 억지로 참아냈고 아무렇지 않은 척 끝까지 담담하게 굴려고 애썼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앞을 막아선 채로 계속 묻고 또 물었습니다. 더 이상 대답 없는 제 모습에 그는 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원망을 듣는 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아무 말이 없어? 나한테 단 한마디도 못해줄 이유가 뭐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라도 알려줘야 고칠 수 있잖아. 이렇게 끝내면 난 뭐가 되는데? 몇 번이고 손을 붙잡아 흔들어도 저는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눈빛은 점점 허탈해졌고 결국 힘없이 손을 놓더니 한참을 서 있다가 등을 돌려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애써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배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한테만큼은 굳이 상처를 주지 말자. 모든 걸 나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자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이별을 하고 나니 하루하루가 공허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마음 한켠은 텅 비어버린 것 같았지만 다시 붙잡을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더는 미련을 두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몸을 바쁘게 움직이며 일에 몰두했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고 엄마 식당으로 가서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장을 보러 다니면서 의식적으로 몸을 더 움직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청소며 빨래며 일부러 일을 찾아하며 지냈습니다. 네가 괜찮은 척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괜찮아. 그냥 할 일 하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그래도 마음은 억지로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알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
나라도 이렇게 해야 버틸 수 있어.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했던 기억이 떠오르지 않게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웃었던 순간들도 약속했던 말들도 하나씩 지워내려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식당과 집안일에 몸을 쏟아붓는 게 제가 택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는 안 볼 줄 알았던 시모가 또 찾아온 것이었어요.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에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익숙한 걸음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로 예비 시모였습니다. 이미 그 사람의 바람대로 남자친구와 이별까지 했는데 다시 나타난 이유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또 오신 거예요? 이미 말씀대로 했잖아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시모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걸 끊어냈는데 왜 다시 찾아온 건지 가슴이 요동치며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시모는 식당 안을 둘러보지도 않고 바로 제 앞까지 와서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귀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철준이 너랑 결혼 못하게 하니까 창문에서 뛰어내려 다리 불구가 됐어. 이제 결혼은 허락할 테니 네가 철준이 평생 보살펴라. 뭐라고요?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턱 막혀버렸습니다. 남자친구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평생 다리를 쓰지 못한다는 사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가 멍해져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모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모는 슬픈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몰아붙이려는 억지와 압박만 가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니들 결혼 반대하진 않을 거다. 근데 조건이 있어. 네가 우리 철준이 평생 보살펴. 네가 다 책임져라. 결국 다 네 탓이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 지금 너무 갑작스럽고.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으며 얼이 빠져버린 듯 서 있었습니다. 시모의 태도에서 아들을 잃은 충격이나 슬픔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걸 제 잘못으로 몰아가며 책임을 떠넘기려는 기세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그런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런데도 그 일을 이유로 이제 와서 결혼을 허락한다는 시모의 태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왜 이런 일이 다 제 탓이 되어야 하죠? 네가 우리 아들을 흔들어 놓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어.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저는 마음속이 뒤엉킨 채 흔들렸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이 모든 걸 걸었을까 하는 죄책감과 이 집안과 얽히는 게 옳은 걸까 하는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평생 다리를 쓰지 못한다는 말을 떠올리자 차마 등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오직 남자친구만을 생각하며 그 결혼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제 삶에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알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결국 저는 시모의 압박과 남자친구에 대한 안타까움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축복받으며 서야 할 자리였지만 저의 마음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가족과 친척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진심 어린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다잡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에도 시모의 태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시모는 끝내 스스로의 인생까지 무너져 내리게 되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엄마와 단둘이 살아야 했습니다. 엄마는 기사식당을 꽤 오래 운영하셨어요. 식당은 크지 않았지만 엄마의 손맛을 찾는 단골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와 주었고 그 덕분에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이 식당 덕분에 네가 학교 다닐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응, 엄마.
네가 도와주는 것도 고맙지만 아직은 네 앞가림 잘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엄마의 식당은 우리 가족의 전부였습니다. 엄마는 그곳에서 평생을 버텼고 저는 그곳에서 세상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손님들의 웃음과 감사 인사가 곧 우리 집안의 위안이었고 그 작은 가게가 곧 저와 엄마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엄마는 늘 새벽같이 일어나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돌아와서는 좁은 주방에 불을 켜고 하루 세끼를 준비하느라 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학생 때부터 그런 엄마 옆에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가는 대신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손님들 테이블에 음식을 나르며 엄마 일을 거들었습니다. 학교 끝나자마자 오느라 힘들지 않니? 괜찮아, 엄마. 이렇게 해야 엄마가 좀 덜 힘들잖아. 네가 이렇게 도와주는 게 고맙긴 하지만 그래도 공부를 놓치면 안 된다. 알았어, 엄마. 걱정 마요. 그렇게 두 모녀는 늘 고단했지만 서로에게 기대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저는 늘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남들처럼 큰 재산이나 대단한 학력은 없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기사식당은 비록 규모도 작고 허름했지만 우리 두 사람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터전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엄마는 최선을 다해 음식을 내었고 그 정성에 사람들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언젠가 꼭 엄마에게 더 나은 삶을 안겨주겠다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아휴, 그런 말만 들어도 힘이 난다. 나는 네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니야. 엄마는 지금까지 너무 고생만 하셨잖아. 내가 꼭 바꿔드릴 거야. 그 마음이면 됐어요. 나는 네가 잘 자라서 네 인생을 지켜내는 게 나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야.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이 기사식당보다 더 따뜻하고 넉넉한 삶을 엄마에게 안겨주리라. 그게 제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기 위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앉아 있었는데 시모는 첫마디부터 제 집안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기사식당 딸이라니 이거 급이 너무 안 맞네. 우리 집이 기사식당 집안이랑 사돈이라니. 참. 네?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내 아들한테는 더 나은 집안에서 온 아가씨가 어울리지. 기사식당이 뭐 체면이 서는 줄 알아? 그 순간 제 가슴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살아온 시간과 엄마가 평생 지켜온 터전이 한순간에 하찮게 매도당하는 모욕을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땀 흘리며 살아온 지난날이 스쳐 지나가며 더없이 서러웠습니다. 제 집안이 부족해 보이실지 몰라도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최선을 다했단들 기사식당 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 우리 집안이랑은 어울리지 않는 건 사실 아니니? 그렇게 말씀하시니 정말 서운합니다. 저는 사람 됨됨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됨됨이 좋지. 하지만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이야. 내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야.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꾹 눌러 삼켰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였고 지금 이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내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 더 멀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왜 대답이 없어? 내가 틀린 말 했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아직 부족한 게 많다는 걸 잘 알기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 네가 그걸 아는 게 다행이다. 시모는 결국 저희 집안을 이유로 결혼을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엄마의 식당까지 쫓아오게 된 거죠. 시모는 엄마의 기사 식당으로 들이닥쳤고 손님들이 식사하고 있는 한복판에서 엄마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디서 이딴 집안이 우리 집이랑 사돈을 하겠다고 설치는 거야. 감히 기사 식당 따위나 하는 집안이 우리 집이랑 격이 맞는 줄 알아? 이보세요. 여기는 음식 장사하는 곳이에요. 손님들 계시는데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세요? 내가 소란을 피운다고? 네 딸이 우리 집에 틀이 밀려오는 게 소란이지. 제발 그만하세요. 저는 그 광경에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지켜온 식당이 모욕을 당하는 것도 모자라 시모가 갑자기 엄마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 흔드는 모습은 눈앞이 아득해질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는 비명을 지르며 휘청거렸고 저는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시모의 손을 억지로 떼어내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식당 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얼어붙었고 손님들은 놀라서 눈치만 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시모의 팔을 힘껏 붙잡아 떼어내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국 남자친구와 이별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일어난 일은 상상조차 못한 충격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시모의 강압적인 결혼 반대에 절망했고 끝내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다시는 다리를 온전히 쓸 수 없게 되었고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불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끔찍한 현실 앞에서도 시모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몸이 평생 불구가 되었는데도 눈물이나 후회는커녕 저를 몰아붙이며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심에서 나온 수락이 아니라 억지로 떠밀려 마지못해 내뱉은 허락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남자친구에 대한 사랑과 연민으로 마음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시모가 아무리 증오스럽게 싫어도 남자친구의 삶이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등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선택했고 그 순간부터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 인생까지 이렇게 고생시키는 것 같아.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지켜줄 거라고 했잖아. 다리가 이래서 평생 네 짐만 될 텐데. 아우, 짐이라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게 어떻게 짐이야? 우리 둘이 함께 살아내면 그게 부부지? 저는 병원 치료와 재활을 전부 챙기고 생활의 크고 작은 부분까지 도맡으며 하루하루를 헌신적으로 살아갔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살아가야 하는 남편을 곁에서 지탱하는 것. 그것이 제 몫이라 믿으며 버텼습니다. 결혼 후에는 시모가 조금이라도 달라지겠지 기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시모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불행을 모두 제 탓으로 돌리며 틈만 나면 저를 괴롭혔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놓고 무시하는 말을 던졌고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으며 저를 끝없이 흔들었습니다.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철준이가 이렇게 된 거야. 어머니, 그건 제가 원해서 된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다 네 팔자가 사나워서 우리 아들이 불행해진 거다. 아,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제 선택이었잖아요. 왜 자꾸 이 사람만 탓하세요? 넌 입 다물고 있어라. 네가 저 여자 편 만드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시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시모에게서 단 한 톨의 애정이나 고마움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고집을 부려 억지로 받아들인 결혼이었을 뿐 시모 스스로 받아들인 며느리가 아니었으니 저를 달가워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은 제게 날카로운 가시처럼 꽂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저 역시 시모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허락받는 과정에서 이미 수많은 모욕을 당했고 억지로 받아들여진 며느리라는 사실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시모가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올 때마다 저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우리 집안에 어울릴 순 없어. 어머니, 저도 사람입니다. 이렇게까지 무시당하면서도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어디서 버릇없이 말댔고요. 내가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두고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인 줄 알아라. 영광이라뇨. 제가 억지로 들어온 것도 아닌데 왜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니께서 결혼 허락한다고 저한테 사정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서로의 말이 부딪힐 때마다 분위기는 금세 날카로워졌고 그때마다 남편은 곤란한 얼굴로 중간에 끼어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 시모가 집안일을 사소하게라도 꼬투리 잡아 억지로 저에게 떠넘기려 하면 저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너는 도대체 왜 그 모양이니? 며느리라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려고 해? 어머님, 무슨 소리세요? 까딱을 안 하다뇨. 이 집에 들어왔으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네가 뭘 잘났다고 이렇게 버릇을 부려? 저 어머님 허락으로 결혼한 거 아닙니다. 오빠 옆에서 지켜주려고 결혼한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막말하지 마세요. 남편은 곤란한 기색을 보이며 둘 사이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저와 시모 사이엔 감정을 주고받는 수준이 아니라 서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모는 남들 앞에서는 태어난 듯 웃으며 저를 대했지만 뒤돌아서면 다른 가족들에게 제 험담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서 제가 마치 게으르고 이기적인 며느리인 것처럼 꾸며댔습니다. 며느리가요. 정말 집안일 하나도 안 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요. 설마 그럴 리가 있나? 그래도 젊은데 뭐라도 돕겠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아주 얄미울 정도로 자기 할 일만 하더라니까요. 저는 그런 말을 전해 듣는 순간마다 치가 떨렸습니다. 제 존재 자체를 깎아내리는 시모의 태도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시모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저에게 대놓고 친부모에 대한 험담을 퍼부은 것이었죠. 아버지도 없는 집딸이 모잘났다고 우리 집에 들어와. 아우 참. 우리 집도 저런 애 들어와서 폭이 없지. 시모는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모의 입에서 제 친부모를 향한 모욕적인 말이 쏟아지는 순간 저는 가슴 깊은 곳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지만 곧바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 욕은 절대 용납 못합니다. 뭐가 어때서? 없는 집 딸인 거 사실 아니야?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게 불행인데 뭐가 달라지니? 없는 집이면 죄입니까? 제 부모님은 힘들어도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모욕하는 건 저를 무시하는 것보다 더한 모욕이에요. 내가 틀린 말 했냐고. 네가 잘났으면 이런 말도 안 나오겠지. 그 순간 저는 몸이 굳어버린 듯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들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몰려와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제 부모님을 그렇게 모욕하는 말을 들으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 말씀은 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내가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없는 집에서 뭐 대단한 걸 바라나? 제 아버지는 비록 일찍 돌아가셨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사셨고 제 어머니는 평생 땀 흘려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욕되게 하신 건 절대 용납 못합니다. 용납 못한다?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시모와 대화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함께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는 제 부모님을 욕되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후 저의 머릿속은 시모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모가 던진 모욕적인 말들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고 단순히 맞받아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마음이 굳어졌고
어떻게 해서든 시모의 진짜 민낯을 모두에게 드러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똑같이 돌려드릴 거예요. 어머님이 어떤 분인지 모두 알게 만들어드릴 겁니다. 어느 날 저는 여느 때처럼 엄마 식당에서 서빙을 돕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라 가게 안은 북적였고 손님들이 꽉 찬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물잔을 채우고 그릇을 치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와중에 낯익은 얼굴의 아주머니 한 분이 제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저기 잠깐만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네? 저를요? 아니지, 그게 아니라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 저는 아주머니를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엄마 식당에 자주 오던 단골 손님이었기에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어딘가 머뭇거리는 기운이 느껴졌고 아주머니가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 아주머니, 오랜만에 뵙네요. 오늘도 식사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은 그냥 온 게 아니야.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아주머니는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니, 이제야 겨우 만났네. 사실 안 그래도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 네? 뭘요? 아주머니는 주변을 한번 훑어보더니 제 팔을 살짝 잡고는 식당 밖으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궁금해서 따라 나갔습니다. 식당 문을 닫자 아주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려고 한 건 네 시모 있잖아. 네 시모랑 내가 같은 계모임을 하고 있어서야. 네? 어머님이랑 같은 계모임에 계세요? 그래, 내가 그 모임에서 몇 년을 같이 다녔어. 계모임 자리에서 볼 때마다 늘 점잖은 척 선한 척을 하더라고. 누구보다 사람 챙기고 착한 얼굴로 다가가니까 다들 믿고 따랐지. 그렇군요. 저도 밖에서는 다들 그렇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네 시모가 식당 사장님 머리채를 잡는 모습을 봤었어. 정말 네 시모 내가 알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더라. 내가 이 얘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계속 고민했는데 더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 저는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엄마 앞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던 모습이 떠올랐고 아주머니가 무슨 얘기를 이어갈지 숨을 죽이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여기를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사장님이 엄청 바빴던 날 말이야. 저는 아주머니가 그때 저희 식당에 계신 줄 몰랐어요. 전혀 못 뵌 것 같은데. 그럴 만도 하지. 그때는 손님이 유독 많았잖아. 그런데 내가 본 그 장면이 정말 충격적이라서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 네, 그러실 만도 하죠. 그래, 나는 순간 눈을 의심했다. 평소 개모임에서 보던 그 점잖은 얼굴이 아니더라고. 너무 놀라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서 그 모습을 찍어놨지. 저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저 기억 속에만 남아있던 끔찍한 장면이 영상으로 남아있다는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나갔어요. 난 아직도 그날이 잊히질 않아. 개모임에서는 항상 웃고 사람들 도와줬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본 건 완전히 딴판이었거든. 그래서 그날 이후로 마음이 계속 편치가 않았어. 아주머니, 정말 그걸 촬영하신 거예요? 그렇다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배신감이 너무 커. 어떻게 그렇게 두 얼굴로 사람들을 속이고 다닐 수가 있나 싶더라. 저는 순간 그 얘기를 듣자마자 머릿속이 번쩍이며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동안 저와 엄마가 당한 모욕과 수치가 이제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영상이라는 명확한 증거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그 영상 아직 가지고 계신가요?
물론이지. 지울 수가 없더라고.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묘한 희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드디어 시모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주머니가 핸드폰을 내밀자 익숙한 장면이 눈앞에 다시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날 현장에서 직접 겪었던 일이었기에 이미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었지만 영상으로 다시 확인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엄마 머리채를 잡아 흔들던 그 소리, 아수라장이 된 식당의 분위기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제가 뛰어들어 막아내려 했던 순간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겪은 일이지만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더 끔찍하네요. 그렇지? 내가 개모임에서 보던 얼굴이랑은 완전히 달라. 늘 남 도와주는 척 따뜻한 말만 건네던 사람이었는데 실제로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야. 저는 화면 속 시모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선심 쓰듯 굴며 인정받던 사람이었지만 영상 속에서 드러난 건 폭력을 서슴지 않는 추악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장면이었지만 증거로 남겨진 화면 앞에서 저는 다시 한번 그 잔혹한 현실을 똑똑히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제 쪽을 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시모로 모시고 사냐? 아우 참.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매일 부딪히며 버티고 있는 현실이었지만 제 처지가 다른 사람 눈에도 그렇게 보인다는 사실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사실 때로는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시작해버린 일이고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니까요. 그래도 그렇지. 네가 혼자 다 짊어질 필요는 없잖니. 내가 보니까 참 억울하고 안 됐다 싶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 저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며 눈물이 맺히려 했고 애써 참으려 했지만 목끝이 저려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제 현실이 처참하다고 확인되는 순간 그 무게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아주머니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껏 제가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만 생각했던 일들을 아주머니가 함께 들어주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끝내야겠다는 결심이 더 굳어졌습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리 맞서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증거까지 있다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아야겠죠? 맞아. 나도 처음엔 개모임에서 알던 체면 때문에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더 두고 볼 수가 없어. 사람들한테 진실을 알려야 해. 그래야죠. 저희 엄마가 당한 모욕도 이제는 덮어둘 수가 없어요. 다행히 영상이 있으니 누구라도 부정 못할 거야. 내가 책임지고 개모임 사람들한테 먼저 알릴게. 그리고 아주머니는 망설임 없이 개모임 회원들에게 영상을 돌렸습니다. 단톡방에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아유 세상에 우리가 알던 사람이 정말 맞아? 평소에 그렇게 온화하고 친절했는데 아휴, 이제까지 속았던 거네. 겉으로만 점잖은 척한 거지. 저는 그 반응들을 전해 들으며 속이 뜨거워졌습니다. 늘 개모임 자리에서 웃으며 선심 쓰듯 남을 챙기던 모습만 보던 사람들이라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는 실망과 분노가 그대로 묻어났고 수십 년간 쌓아온 시모의 이미지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반응 하나하나가 통쾌하면서도 동시에 이게 현실이라는 걸 실감하며 가슴이 복잡하게 뛰었습니다. 개모임에서 영상이 퍼져나간 뒤 분위기는 금세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함께 어울리며 웃고 떠들던 사람들도 일제히 시모에게 등을 돌렸고 단 한 명도 시모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개모임에서 곧바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시모는 모임에서 배제되었고 앞으로는 단 한 번도 함께하지 않겠다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순식간에 시모가 수십 년간 쌓아온 인맥과 체면은 그 순간 산산조각이 났고 그녀는 계모임에서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마침내 무너져야 할 것이 무너졌다는 생각이 들어 묘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계모임에서의 일까지 보태어져 시모에 대한 소문은 곧 동네로 번졌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던 손님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흘러나왔고 이웃들 입을 거치며 더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평소에는 웃는 얼굴로 인사하길래 그 사람 괜찮다 싶었는데 결국 다 속인 거였네. 내가 괜히 어딘가 이상하다 했지. 이제 알겠네. 사람들은 더 이상 시모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길에서 마주쳐도 눈을 피했고 동네 모임에서도 아무도 곁에 앉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 소문이 퍼지는 걸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겉으로만 꾸며왔던 체면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고 시모 곁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날수록 결국 그녀가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시모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갔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체면도 가까이 두었던 인간관계도 한순간에 무너져버렸고 아무도 그녀의 곁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동네에서도 외면당하고 계모임에서도 배제되고 친구들조차 연락을 끊으니 결국 혼자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들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속이 조금은 시원해졌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억울해도 참고 넘어가야 했던 시간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스스로 만든 행동 때문에 무너지는 시모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세상에 결국 정의가 통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계모임에서조차 쫓겨난 시모는 갈 곳을 잃은 듯 허둥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어울려주던 친구도 없고 체면을 세울 자리도 사라지니 일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던 거칠애의 위신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니 결국 남은 건 아들 철준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철준이는 내 아들이잖아. 아무리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내 아들만큼은 날 버리지 않겠지. 저는 시모의 그런 태도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아들만 붙잡으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이기적인 건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 버린 시모는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었고 결국 아들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죠. 그러나 아들 또한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의 엄마는 자신이 알던 엄마의 모습이 아니라 장모님의 머리채를 잡고 막말을 퍼붓는 모습이 선명히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 엄마라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지? 장모님을 그렇게 모욕했다니 도대체 왜 그랬어? 그는 두 손을 떨며 머리를 감싸쥐었고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치를 떨었습니다. 평생 믿어온 어머니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와 더 이상 변명이나 해명을 듣고 싶은 마음조차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아들의 마음을 돌려보려는 듯 목소리를 떨며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귀에 그 말은 진심 어린 사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애절함보다는 여전히 책임을 피하고 변명하려는 억지처럼만 느껴졌습니다. 엄마, 지금까지도 다 남 탓이야? 그 영상 나도 봤어. 어떻게 장모님께 그런 짓을 하고도 이제 와서 나한테 기댄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나는 그냥 네가 잘 되길 바랐을 뿐이야. 그때는 순간 욕심이 앞서서 그랬던 거야. 잘 되길 바랐다고? 그게 사람 머리채를 잡고 욕을 퍼붓는 걸로 설명이 돼? 엄마는 지금도 진짜 잘못을 인정할 생각이 없는 거잖아. 결국 남편은 더는 참지 못하고 시모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고 더 이상 물러설 기색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내 삶에 끼어들지 마. 엄마가 내 엄마라는 게 너무 부끄러워.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철준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가 네 엄마인데. 엄마라는 말도 이젠 듣기 싫어. 나한테 엄마 없어.
내가 본 건 남을 욕하고 모욕하는 모습뿐이었어. 그런 사람을 어떻게 내 엄마라고 부를 수 있겠어? 남편의 시모에 대한 분노와 실망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시모에게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치명적인 선고처럼 들릴 수밖에 없었고 그 자리의 공기는 한순간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시모는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이제는 붙잡을 친구도 없고 이웃들도 모두 등을 돌린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기대던 아들마저 떠나버리니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나한테 왜 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건 다 엄마가 만든 결과야. 누구 탓도 아니고 내가 돌이킬 수도 없어. 그렇게 시무에게는 그동안 스스로 세워왔다고 믿었던 권위와 체면이 흔적조차 남지 않았고 모든 인간관계와 가족까지 잃은 채로 시무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결국 사람은 자기 손으로 쌓아올린 걸 자기 손으로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시무 앞에 남은 건 외로움과 절망뿐이었고 한때 세상을 쥐고 흔들듯 굴던 그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전말을 알게 된 남편은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결국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끝에 묵직한 죄책감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듯 했지만 저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너한테 너무 미안해. 엄마 때문에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도 난 아무것도 못했어. 그동안 나도 많이 힘들었지만 당신도 속으로는 괴로웠을 거라고 생각했어. 더 이상 네 앞에 설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게다가 나는 다리까지 이렇게 됐잖아.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내가 옆에 있겠다고 선택한 거잖아. 아니야. 나 같은 사람 옆에 있지 말고 넌 너만의 삶을 찾아. 나는 평생 휠체어에 묶여 살 텐데 네 인생까지 망치고 싶지 않아. 저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놓아주려고 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얼마나 자신을 책망하고 있는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은 채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편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었고 지금의 불행은 남편이 아니라 시모 때문에 시작된 이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 내가 떠나야 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끝까지 곁에 있고 싶어. 하지만 난 평생 휠체어에 앉아 살아야 해. 네가 나 때문에 자유를 잃는 게 너무 두렵다. 그게 왜 두려워. 부부가 함께 한다는 게 그런 거잖아. 서로 기댈 수 있을 때 기대고 힘들 땐 버텨주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 정말 괜찮아? 나 때문에 후회할까 봐. 아유, 후회할 거였으면 진작 떠났을 거야. 당신 옆에 남기로 한 건 내 선택이야. 끝까지 함께 할 거니까 더는 그런 말 하지 마. 그 순간 남편의 눈가가 젖어들었고 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제 마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들은 뒤 끝내 참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제 손을 꼭 붙잡고 있었고 그 떨림이 그대로 전해져 제 가슴도 벅차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네가 남겠다고 하니까 더 미안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같이 살아내면 되는 거야. 저는 그 순간 굳게 다짐했습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끝까지 남편 곁을 지키며 함께 살아가겠다고요. 그 후 저는 더 헌신적으로 남편을 돌보았습니다. 병원에서 재활치료 과정을 지켜보며 작은 변화에도 힘을 보탰고 남편이 절망에 빠질 때마다 손을 잡아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서 버텨주었습니다. 오늘은 다리가 조금 덜 아픈 것 같아. 맞아.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자. 힘든 날들의 연속이었지만 저와 남편은 서로의 상처를 껴안으며 버텨냈습니다. 고된 시간이 지나면서도 우리는 함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시 하루를 살아낼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돌보는 틈틈이 엄마의 기사 식당에도 자주 나갔습니다. 식당은 여전히 단골 손님들로 북적였고 저는 엄마와 함께 그 공간을 지켜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치우고 주문을 받으며 땀을 흘렸지만 남편이 미소 지어주는 모습만 떠올리면 금세 힘이 났습니다. 저는 남편과 엄마 두 사람을 지켜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모가 남긴 상처와 흔적은 분명히 컸지만 저는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더 단단해졌고 제게 남은 소중한 가족을 온 힘으로 지켜내야겠다는 다짐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